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의 처음이자 마지막 쿠데타 푸른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개판인 북한에서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북한에서도 쿠데타의 바람은 불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 푸른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이죠. 홍계성을 비롯한 쿠데타 모의 핵심 인사들이 모스크바 푸른제를 비롯한 군사 아카데미아 출신인 터라 푸른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련 군사 아카데미아 사건이라 칭하기도 하고요. 이 사건은 거사일까지 확정한 북한의 최초이자 마지막 반김정일 쿠데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쿠데타의 성격이 반김정일이지 반김일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푸른제 군사대학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탄생한 쿠데타가 아니라 김일성을 일본 천황과 같은 상징적 인물로 세운 뒤 남조선 즉 한국을 장악하려는 강경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쿠데타 모의는 실패했죠. 5년 동안 쿠데타를 모의한 군사 유학생 출신의 80% 이상이 총살당했고 부모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가 평양시에서 추방되었죠. 1986년 북한은 소련의 군사대학에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소련 군사 유학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 이어졌는데 사회 유학생 즉 군사학이 아닌 일반 학문 유학생은 1,500명에 달했으나 군사 유학생은 한 해 약 50명가량이었죠. 5년간 유학을 갔던 250명이 모두 북한의 상류층 출신이었습니다. 인민군의 각 군당, 각 병종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군사 작전 및 기술 부문의 현직 군관 중 전망이 좋고 토대가 우수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죠. 한마디로 집안이 빵빵한 엘리트 장성과 영광급, 위관급 장교를 선발해 유학 보낸 겁니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3인조 또는 5인조로 편성이 돼 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소련에 간 북한 유학생들은 장년급 대우를 받으며 매달 장학금 110루블을 받으며 생활했죠. 이외에도 교통비와 영화 관람 및 방학기간 관광 비용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군사 유학생이 아닌 사회 유학생에게는 장학금 85루블만 줬고 다른 모든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했으니 꽤 특급 대우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군사 유학생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110루블로 소련에서 한 달을 생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따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유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장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북한에서는 유학생들이 장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유학생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체제에 반하는 행위이니까요. 장사를 하다가 들키면 북한으로 소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인민무력부 보위국에서는 유학생들이 속한 주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 보위부 스파이로 삼았죠. 스파이는 함께 지내던 동료의 사상이 어떤지 편지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이 많이 들었는지 스파이들은 북한 편이 아니라 유학생들 편이었습니다. 다 잘하고 있다는 보고만을 올렸죠. 그러다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 바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죠. 북한 유학생들은 북한의 우월성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김일성이 20살 때 한길 유격대를 창건했고 1937년에는 600명을 거느리고 일본군 1500명, 위만군 500명을 괴멸시켰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을 패망시키고 조국을 해방시켰으며 지금은 해마다 2월 16일과 4월 15일에 전국 어린이들에게 김일성과 김정일 이름으로 온정을 베풀고 있다고 말이죠. 다른 나라 유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비웃었습니다. 북한은 스탈린식 독재국가라며 김일성, 김정일의 수입이 얼마기에 그렇게 많은 아이에게 선물을 주느냐고 비꼬기도 하고 일본은 소미 연합군에 의해 패망했다고 세명한 후 북한은 개인 숭배의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세뇌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북한이 아니었기에 찾으려면 진실에 대한 자료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죠. 유학생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 한 가문이 대를 이으면서 정권을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한 후 유학생들에게는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유학생들은 잠시 귀국했다가 소련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고 소련에 짐까지 두고 귀국했으나 평양에 돌아오자 인민군대의 기둥과 골간이 되어야 할 유학생이 사회주의를 내다버린 소련의 자본주의 황색바람과 날라리풍에 물들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소련에서 돌아온 군사 유학생들은 우리를 믿지 못해 이러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 한계급 특진을 시켜주기도 했죠. 하지만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으로 돌아오자 당회의
회의를 열어 사상 투쟁을 한다며 사상 비판까지 해댔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군사 유학생들은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유학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조직의 고위 간부들이었기에 출신 성분과 성장 배경이 비슷하다는 점과 소련에서 공부하며 나라 바깥의 실상을 보고 들었다는 점에서 동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죠. 너 푸른제 출신이지 하고 물은 후 내라고 답하면 그날로 동지 같은 관계가 될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너도 세뇌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했던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었죠. 유학생들은 김일성 정권의 독재성과 부패, 사회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인식했고 동시에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결론은 군부와 정권을 장악하자는 말이었죠. 이들은 당시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었던 홍계성을 중심으로 작전을 모의했습니다. 5개 사단을 갖고 나라를 뒤집어 엎기로 모의하죠. 하지만 이들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1992년 당시 군사 유학생 대부분은 고위 간부 자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들이 고위직에 있으니 누가 우리를 잡을 수 있겠나 하는 자신감에 비밀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또한 군사 유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포섭하지 않았는데 군사 유학생만으로 쿠데타를 조직한 탓에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실수였습니다.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끼리 나라를 이끌어 가자는 식으로 결의를 다지니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모의를 지지할 이유는 없죠. 결국 인민무력부 보위국이 군사 유학생들의 모의를 염탐해 김정일에게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죠. 보고를 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이라며 분노했고 쿠데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들을 소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하여 1993년 2월 8일 평양의 인민무력부 본부에 갑자기 본부 구성원 모두 회의실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부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모두 회의장에 들어오자 보위국장 원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인민무력부 안에 잠입해 있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을 모두 숙청하겠다. 이 말을 끝으로 회의장 출입문이 열렸고 완전 무장을 한 군관들과 하전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 자리에서 70명이 넘는 군사 유학생들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군사 유학생 출신인 주요 장성들과 고위급 군관들도 줄줄이 끌려나갔죠. 숙청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3년 2월 8일에 대대적인 체포 이후에도 숙청이 이어졌죠. 소련 유학 시절 각조에서 스파이 역할을 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숙청당했는데 유학생들이 변절한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숙청이 길어지면서 유학생뿐만 아니라 군사 유학생들이 소련에 있을 당시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었던 이들도 끌려갔습니다. 5년 동안 체포된 이들 중 80% 이상이 총살당했는데 이들 중에는 30여 명의 장성과 170여 명의 고급 군관 등 약 200명의 군사 유학생 출신 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인민무력부 보위국은 사전에 모의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 보위사령부로 승격됐습니다. 보위국장이었던 원흥이는 중장에서 단번에 대장으로 특진했고요. 북한은 쿠데타 모의 사건을 보면서 더 강력한 통제와 세뇌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외국물이 들면 그러니까 진실을 보면 금방 배신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건 이후에 주요 직책에 올릴 군사 관련 학생들은 외국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본 고위급 인사들은 더 이상 올바른 소리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고위급이라도 눈 밖에 나면 바로 죽는다는 것을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만약 군사 유학생 출신 군관들이 쿠데타 모의에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그래서 쿠데타를 성공했다면 북한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어차피 이들은 김일성을 일본 천황과 같은 상징적 인물로 세운 뒤 한국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이쪽도 좋을 게 없지만 말입니다. 북한의 처음이자 마지막 쿠데타 푸른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